자, 지금 이제 쓰는 거 똑같이 필기를 잘 해주세요. 제일 먼저 2차 함수의 뜻. 자, 우리는 어떻게 써져 있는 애들을 2차 함수라고 부르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양으로 써질 수 있으면 다 2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준상아 주의할 점이 뭘까? A는 0이야. 그치, a는 0이 아니다. 요 조건이 꼭 필요하죠. 그쵸? 요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야지 확실하게 2차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문제에서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 이제 이 함수가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뭡니까? 2차 함수인 것은 뭡니까?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요 부분이 0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 그치?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가장 처음에 배웠던 모양은 y는 ax제곱이라는 꼴이죠.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y는 ax제곱이라고 써진 모든 2차 함수는 다 공통적으로 꼭지점이 다 똑같죠? 어디지 모두? 0,0을 다 꼭지점으로 갔지요? 그리고 꼭지점이 0,0이면 은성아, 꼭지점이랑 맨날 같이 쓰는 거 뭐지? 축방이 얼마죠? X는 0. 그렇지. 그래서 y는 ax제곱의 꼴로 써져 있는 모든 2차 함수들은요 다 이런 공통점을 갖습니다. 준상아, 우리 오랜만에 원래 자리에서 한번 할까? 자, 이게 y는 ax제곱이 갖는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이제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a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 자, 시우야, a가 0보다 크면은 어떤 특징을 갖죠? 아래로 그렇죠.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또 같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a의 무슨 값? 절대값이 클수록 예율아 어땠지? 좁아집니다. 그치? 폭이 좁다. 그쵸? 폭이 좁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요런 얘기를 우리가 y는 ax제곱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식하고요,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라는 이 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준성아, 네. 지금 주변을 봐봐. 주변 친구들을 봐봐. 일단 페이지가 거기가 아니야. 맨디. 거기 말고 거기서 앞으로 좀 넘겨봐. 하나 더. 거기다 우리 쓰자라고 하고 있었어. 자, 선민아,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무슨 관계가 있죠? 그쵸? 얘네 둘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죠? x축 대칭 관계가 있어. 근데 이제 대칭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써놓고요, 그러니까 부호만 다른 두 개의 함수를 써놓고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x축 대칭 관계잖아. 근데 민준아, 만약에 요 함수 하나만 딱 써놨어. 요거 혼자 있어. 요거 혼자 딱 써놓고, 자, 이 함수는 무슨 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X축. 그럴까봐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민준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네가 봤을 때 지금 이 함수는 x축 대칭 상태니? 네, X축 대칭이 뭐예요? 대칭이 뭔지 몰라요? 네. 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쪽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이 서로 뭐라고 그럴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도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거. 거울이나 아니면 뭐 우리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종이 반 접었다가 피면 이게 똑같은 그림 나오잖아. 그렇게 요 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모양이 양쪽에 그려져 있을 때 우리는 요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는 x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이니? 아니요. x축은 이거잖아. 네. 이거하고 얘하고는 지금 대칭 관계가 없죠. 네. 근데 얘 혼자 있을 때 y축에 대해 대칭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때? 맞아요. y축을 기준으로는 대칭이 성립이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함수가 혼자 써져 있을 때는 무슨 축 대칭 상태? Y축. y축 대칭 상태야. 그런데 자, 요 놈하고 폭은 똑같으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 있죠? 자, 요렇게 생긴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 띡 붙는다면 이 빨간 그래프도 자기 혼자 있으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y축 대칭이지. 근데 파랑이랑 빨강이랑 서로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x축 대칭 관계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혼자 있을 때 y축 대칭, 얘랑 얘를 둘을 비교할 때는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증가와 감소에 대한 거죠. 증가와 감소.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자, y는 ax제곱, a가 0보다 클 때를 예로 들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이런 거.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풀었었냐면 요 놈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요. 근데 뭐 x축, y축 안 그려도 돼. 그냥 얘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한지만 보고 그려. 용서가 이거 어디로 볼록하지 지금? 그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에 축을 그렸죠. 이렇게 축을 그려. 용서가 지금의 경우에는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맞아요. 꼭지점이 0,0인 친구니까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딱 그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윤아,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판단을 내렸더라? 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런 거. 그치? 박스를 그렸죠. 박스. 은석이 기억나죠? 네. 왼쪽에 무슨 박스? 빨간 빨간 박스. 오른쪽에 무슨 박스? 연두 박스. 그래, 연두 박스. 자, 연두 박스. 자, 그러면은 이 빨간 박스는 다이나 축보다 왼쪽에 그려졌잖아. 그럼 이거는 어떨 때 보는 박스야? 0보다 작을 누가? A. A가? 네, X가. 그치? 이게 X는 0이잖아. X는 0이라는 선보다 왼쪽에 있는 박스니까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보는 박스입니다. 쓰고 있어? 응. 자, 그러면은 요쪽에 요 초록 박스 이거는 당연히 X가 0보다 클 때 보는 박스예요. 그러면 시우야, 지금 박스 안에 보니까 빨간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오른쪽 아래. 그렇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라는 이 방향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더라? X가 증가. 맞아요. x 값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래는 y 값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초록 박스 안에서는 민준아 어느 방향으로 가니 함수가? 오른쪽.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아까 오른쪽은 어떤 의미라 그랬지? 증가. 누가? X. x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죠. 위는요? Y 증가. y 값도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은석이가 지금 이 빨간 박스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거부터 시작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그죠?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뭐 말할 수 있고. 자, 예율이가 이거 초록 박스를 한 문장으로 말해봐. X가 음. 0보다 클때 X는 증가하고 Y는 증가한다. 그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고. 현서가 이거 빨간 박스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지. 자, 선민이 누나 말해볼까? 초록 박스.
그렇지. 그러면 다이나 질문. 이 내용은 항상 똑같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할까요? 저네요. 상황에 따라 변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변한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바뀌면 이 가운데 선이 바뀌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 선이 바뀌면 x가 0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뭐 x가 3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뀔 수 있는 게 뭐죠?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죠? 근데 어떤 그래프일 수도 있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위로 블록인 상황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방법을. 그치? 축을 딱 긋고 박스를 2개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래프의 방향을 보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증가감소에 대한 거는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찾아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y는 ax 제곱 요 놈에 대한 얘기였고, 자,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로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를 예율아 무슨 형이라고 하더라? 표준이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 그러면 일단 표준형 하면 표준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은성아 무엇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죠?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표준형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P, Q죠. P, Q. 그래서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이 꼭지점을 반드시 이용해서 풀어줘라 라고 했던 문제 유형이 뭐였냐면 이차 함수 문제인데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 그치? 어떤 이차 함수를 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요런 함수가 만들어졌어.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꼭지점을 찾아서 푼다. 그지?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세요.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푼다. 그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x축 대칭, y축 대칭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기말고사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살짝 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뒤에 숙제 중에 57, 58, 59 이렇게 세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57, 58, 59 그 52쪽이거든. 52쪽에 57, 58, 59 이 문제는 빼셔도 돼요. 자, 그 세 문제는 X 펴놓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바로 일반형 모양으로 가볼게요.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생긴 걸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죠? 얘가 일반형인데 아까 전에 표준형의 장점은 꼭지점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였잖아. 그러면 다윤아, 일반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가 보인다? y절편이 한눈에 보인다. 그치? y절편. y절편이 뭔데요? 요 식에서 c죠. 그죠? c의 값이 y절편이다. 일반형에서 c의 값이 y절편이다. 그 다음에 x절편도 뭐 한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반형에서 주로 찾죠. 준상아, x절편을 찾는 방법은 뭐였더라? Y의 0을. 그렇지요. y에다가 0을 대입한 다음에 그 식을 풀어서 x값을 찾는 게 x절편을 찾는 방법이었죠. 이것도 일반형에서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아주 중요한 게 표준형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상황은 정말 많이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쉬운 것들은 여러분 잘 할 테니까 샘플로 조금 숫자가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라. 자, 이렇게 생긴 애를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 숫자가 너무 더럽나? 그냥 여기 3으로 할게요. 3도 더럽나? 2로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더라? x제곱의 개수인 요걸로 묶는 거죠. 그죠? 요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어주는데 끝까지 다 묶을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묶으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묶으면 되는데 자, 지금처럼 분수로 묶어야 되는 경우에 이 뒤에를 뭐라고 쓸까 약간 고민될 수 있는데 마이너스 3분의 2를 땡겼으니까 일단 앞에 x제곱이 오는 건 당연하고 요 자리를 용서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분수로 묶으면 이 분수의 역수를 2한테 어떻게 한다? 더한다. 뺀다. 곱한다죠. 곱한다. 다시 분수로 묶으면 민준아 이 분수의 무엇을? 역수를 요 숫자한테 곱해서 곱한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얘 역수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걸 얘한테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3x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를 채우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율아 요 뒤에 올 숫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반의 제곱. 그렇지.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하는 건데 반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4분의 3. 4분의 9. 그렇지. 4분의 9 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 자, 이렇게 가지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세 개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다인이가 불러보자.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뭐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4분의 9는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 부호를 바꾸나요? 부호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랑. 그쵸. 이게 괄호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 괄호 앞에 있는 숫자와 곱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이지. 요거까지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여러분들 막힘없이 쫙쫙쫙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반형에서 일반형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19하기 정리하고 문제로 갈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ABC의 부호 찾는 방법입니다. ABC의 부호. ABC의 부호. 자, ABC의 부호 찾는 거는 A는 되게 쉽다. A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였지, 얘들아? 그쵸. 모양이죠, 모양.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하냐, 모양만 보면 판단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C 찾는 것도 되게 쉬워요, C. 시우야, A, B, C의 부호 중에 C는 뭐만 보면 되죠? Y절편이 양이냐, 음이냐만 보면 되죠. Y절편만 보면 되는데, 자, 조금 외워야 될 건 B였습니다, B. 그래서 B의 부호를 찾기 위해서 은성아, 우리는 어떤 단어를 외웠더라? 맞아. 좌, 동, 우, 이라는 단어를 외웠었는데 준상아, 좌동우이가 무슨 뜻이었죠? 그래프가 이쪽에 있으면은 A의 부호랑 같고 오, 이쪽에 있으면 A의 부호랑 다른.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프를 요건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민준아, 지금 이 그래프는 Y축에 비해서 좌측에 있나요? 우측에 있나요? 우측에 있죠? 우측에 있으면 이 그래프의 그 A 값과 B 값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요거에 의해서. 그치? 우측에 있으면 2가 다르다란 뜻이지.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민준아, 지금 이 그래프는 A의 부호가 뭐예요? 음수지. 그러면 좌동우이에 의해서 B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우리는 AB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것만 적고 이제 문제로 갈게요. 마지막 내용은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여러 번 정리했었어.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하면 다인아, 몇 개의 유형이 존재했더라? 2개. 어휴. 식 구하기가 2개 유형밖에 없었어? 3개. 3개?
예율이가 비웃잖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잘 알려줬는데. 어? 예율아 몇 개? 그래 4개잖아 4개. 아 이거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이거 이차 함수에 19하기 해가지고 뭐가 주어졌을 때는 무슨 형으로 풀고 뭐가 주어졌을 때는 무슨 형으로 풀고 이거 4가지 했잖아. 네. 뭔데? 첫 번째가 뭔데? 뭐가 주어졌을 때? 아 꼭지점. 그래 꼭지점이랑 그리고 점 한 개. 1개 그치? 꼭지점이랑 지나가는 점 1개가 주어졌을 때 요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 꼭지점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무슨 형으로 풀어라? 그렇지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표준형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걸 표준형으로 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윤아 뭐였지? 축방 그렇지. 꼭지점 중에 절반만 알려준 거죠. 축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몇 개? 점 2개 그치? 이것도 역시 뭘로 풀어라? 이것도 표준형으로 풀어라. 대신 근데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 하나 대입하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건데 2번 유형은 점 대입한 다음에 나온 식들을 뭐 해줘야 돼?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줘야 되죠. 민준아 막 가간법 이런 거 기억나죠? 점이 2개니까 대입해서 나온 식들을 가간법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3번은 현서야 뭐가 주어진 거였더라? 3번 유형은? 그렇지 y절편이 주어져 있고 추가로 점 몇 개? 1개? 점 2개가 주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 y절편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일반형의 a, b, c 중에 c밖에 못 찾지 현서야. 그죠? 그럼 일반형에서 c밖에 못 찾았으면 나한테 찾아야 될 게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점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죠. 벌써 말해버렸네.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푼다 였죠? 일반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은성아 뭐더라? 그렇지요. x절편 2개 하고 추가로 점 하나. 그치? 요렇게 주어져 있는 게 네 번째 유형이었는데 이 네 번째 유형은 특이하게 무슨 형으로 풀어냈니? 인수분해형으로 풀으라고 했죠? 인수분해형. 표준형과 일반형은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 인수분해형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한번 써볼까? 인수분해형이 은서가 어떻게 생긴 걸 말하죠? y 음. a 음. x 마이너스 알파 음. x 마이너스 베타. 그쵸 요렇게 생긴 게 인수분해형이고 이거 x절편 2개라고 써야 되는데 x절편 2개라고 쓸게요. x절편 2개 플러스 점 하나. 그러면 이 x절편 2개가 방금 은석이가 말한 식에 누구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알파와 베타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알파와 베타 자리. 요거는 간단한 예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주고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보여준 4가지 유형 중에 이거 몇 번째 유형으로 해석해줘야 돼? 이거 4번째 유형으로 해석해줘야 돼. 물론 3번째 유형이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y절편이 있으니까. 근데 계산하는 과정이 3번 유형으로 보는 거랑 4번 유형으로 보는 거 중에 어떤 게 더 간편하겠어? 4번 유형이 훨씬 간편해요. 민준아 지금 x절편 2개가 얼마랑 얼마야? D랑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지. 그럼 우리가 이걸 4번 유형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요 모양의 식을 쓸 건데 알파 베타 자리에 얼마 넣어서? 1 마이너스 1 응? 마이너스 1 2 몇 가지 말하는 거야? 네? 알파랑 베타 자리에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1하고 2 그래 x절편 네 눈에 보이는 x절편을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럼 불러봐. 식이 어떻게 돼? y는 A a 괄호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찾기 위해서 남아있는 점 하나가 뭐죠? 0,2 그치? 0,2를 이 식에 뭐 해준다? 데이 대입해준다 그치? 한번 불러볼래 그러면? 0,2를 여기다 대입하면 2는 a 곱하기 요게 얼마 됐죠? 1 됐죠?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지?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답을 쓸 때는 a 자리에 방금 찾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요렇게 쓰는 것이 이제 4번 유형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쭉 적어준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생각이 난다면 2차 함수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냐면 47쪽에 25번 한번 볼게요. 47쪽에 25번. 자, 이 문제 옛날에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는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지 공부한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 문제 가뿐하게 풀어줘야지. 자, 먼저 이 문제에서 준상아 어디에 좌표를 제일 먼저 구할 수 있을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하고 여기를 뭐 C하고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D. D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일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지금 여기 요렇게 그어져 있는 요 가로선이 9 라인이죠. 여기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좌표가 다 9란 뜻이잖아. 맞니 이유라? 그지? 여기가 지금 0,9겠지. 그죠? 그럼 옆으로 한 칸 가면 1,9. 그 옆에 2,9 이런 식으로 모두 y 좌표가 9인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C라는 점이나 D라는 점이나 전부 다 y 좌표는 9일 텐데 이 CD는 요 2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민준아 이 2차 함수의 y 자리에 얼마를 넣어오면 돼? 9 그래 y 좌표가 9인 건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y 자리에다가 9를 넣어보니까 9는 x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x값이 뭐가 나와요? 풀마 3이 나옵니다. 풀마 3 그러면 상황에 맞게 C라는 점은 마이너스 3,9구나 D라는 점은 3,9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좌표를 찾는 순간 용서가 B점의 좌표도 보이네. B점은 몇 컴마 몇일까? 6,9겠죠. 그쵸? 시우야 여기가 6,9인 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6,9라는 것을 그냥 이 식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시우야? 대입만 해주면 A 나오겠죠. 그죠? A 얼마 나올까? A 값 몇일까? 그럼요. 4분의 1이죠. 그죠? 4분의 1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페이지에 3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번은 설명이 필요해? 인상이? 자, 33번은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그 시험에 나오면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우리는 요 안에 오렌지색 그러니까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보다 폭이 더 어때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애가 폭이 더 좁죠? 폭이 더 좁아요. 그러면 여러분 A의 범위가 뭘까요? 1번부터 5번 중에 우리 은성이는 몇 번인 것 같아 답이? 아니야 2번은 이거는 양수인데
우리가 지금 오렌지색 그래프 찾고 있는데 양수를 고르면은 이제 제곱 1번 1번이에요. 1번인데 이게 순간 4번 같은 거나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되죠. 자,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어때야 되는 상황이 지금? 얘가 폭이 더 좁잖아. 원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A의 부호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런 규칙 알죠?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를 밖으로 꺼낼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꺼내? 그대로 꺼내죠. 그대로. 얘를 알고 있죠? 네. 그럼 A가 지금처럼 음수야. 그럼 어떻게 꺼내? 알고 있다며 이놈식이야. 1 A 내가 원하는 대답은요. 네. 그대로 꺼내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로 말하라니까. 그대로 꺼내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요. 둘 중에 하나로 말해. 그대로 모르는구만. 아니 이거 제곱근 단원에서 나온 거잖아. 이렇게 루트 A 제곱 이런 거 있을 때, 네. 이런 거 있을 때 얘들아 이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 네. 언제 그대로 나왔었더라? 음수 야 이 새끼야. 언제 그대로 나왔었더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나왔었어요. 네. 그럼 언제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 0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이거하고 100%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절대값 A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면 어떻게? 양수면 그대로 그대로 꺼내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알았니? 그럼 지금도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그대로 지금도 마이너스 그래프 붙여서. 그래프 보고 있죠? 그래프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하면 A의 부호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 음이잖아. 음이면 이거 어떻게 꺼내요? 마이너스 붙여 그럼 불러봐. 그럼 이쪽이 어떻게 돼? 네 뭐라고 써야 돼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이쪽은요? 1 1이라고 써야지. 생각해봐. 이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거 아니야? 네. 맞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A는 어떤 거야?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아니 작아요. 지금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뭐 해준 거죠? 나누 나눠준 거죠? 그러면 부등식에서 배웠잖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뀐다. 바뀌어야죠. 그쵸? 요렇게 돼가지고 1번이 답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막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생각해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 그려져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처럼 폭이 더 좁아지려면은 둘 중에 고르는 거야. 마이너스 2x제곱일까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일까? 둘 중에 어떤 놈이 이 오렌지색이 가깝겠어? 마이너스 2x제곱이 오렌지색처럼 폭이 좁아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런 예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겠냐 이거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거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죠? 폭이 좁아졌으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커져야죠. 그래서 요런 숫자를 생각해 놓고 그럼 요런 숫자가 해당되는 범위가 어딘가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 답을 고르고 나서라도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되는 식을 하나만 써보세요. 하나만 써보면 아 내가 맞게 찾았구나. 틀렸네? 이상하네? 이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가 되는 이차 함수를 하나 써보자. 33번 같은 것은 실수할 수 있는 문제라서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서 44
43번으로 갈게요. 43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매우 중요한 문제. 43번. 자, 근데 이 43번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문제 중에 시우야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래, 평행이동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아까 우리 평행이동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무조건 무엇을 찾아서 풀어요? 꼭지점을 찾아서 풀어요 라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요 함수의 꼭지점을 한번 써볼까요? 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5였죠? 자, 그럼 이 꼭지점을 옮기자. 꼭지점을 옮깁시다.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깁시다. 그렇게 옮기면 민준아 몇 컴마 몇이 될까요? Y는 점을 말하는 거야. 이 점을 이렇게 옮기면 몇 컴마 몇이 될까요? 0,6 꼭지점을 옮기는 것은 단순하게 하면 된다 그랬지. 단순하게.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고 싶으면 그냥 X좌표 2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길 거니까 Y좌표 1 더해. 그래서 새로운 꼭지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런 꼭지점을 갖는 이차함수의 식을 쓰는 거예요. 준상이가 써볼까? 요 놈을 지금 옮겨가지고 꼭지점을 여기로 보냈지. 그럼 그때 이차함수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Y는 3x 제곱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킬 때 바뀌지 않아야 되는 숫자는 뭐지, 준상아? A 맞아,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는 평행 이동을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0,6인 것을 보면서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됐고, 걔가 a,9를 지나갑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 A 대입하면 되죠, 그죠? 0,9 그대로 대입하면 불러줘. 9는 3a 제곱 3a 제곱 플러스 6. 자, 그다음 어떻게 할 거야? 6을 넘겨요. 6을 넘겨요. 그럼 3은 3a 3a 제곱. 그다음에 a 제곱은 a 제곱은 1. 그다음에 2 a는 1 아이, 설마에 그럼 제곱을 떼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서 제곱을 떼면 뭐가 생겨? 풀마 루트가 생기는 거지. 응. 지금 뭐 루트는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지? 근데 양수니까 답은 1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제곱을 뗄 때는 풀마 루트 요 습관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너 한 문제 맞추고 가. 자, 몇 번을 시켜볼까? 어려운 거 시켜야지. 56번. 다음 페이지, 다음 장 52페이지에 56번. 자, 용석이가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시작할까, 용석아? a를 구해 맞아요.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뭐 해줘? a 대입을 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대입해보면은 a가 얼마 나와요? a가 마이너스 3 나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함수였네요. 근데 걔를 어떻게 했어 이제? 그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어떤 함수의 식이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그렇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겼으니까 꼭지점이 1,0이 되게 이런 식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 함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1,0이고 축의 방정식은 뭐죠? x는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증가감소 얘기가 나왔네. 어떻게 할까? 그리자. 그래프부터 그리자. 어디로 볼록하게? 위로 볼록하게. 여러분 이거 증가감소 할 때는 굳이 x축, y축을 그을 필요 있을까? x축, y축 없어도 돼. 그치? 그냥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가운데 이게 중요하지. 여기가 얼마다? x는 1이다. 요거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 뭘 그려요? 그치? 박스를 그려요. 빨간 박스, 연두 박스를 그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이게 어떤 박스인지 고르면 되잖아. 그지? 무슨 박스야? 빨간 박스. 야 이거 다 그려놓고서 여기서 빨간 박스라 그러면 진짜 속상하다. 이게 무슨 방향이란 얘기 지금? 오른쪽 아래. 그치, x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이고 y는 감소하니까 아래지. 그럼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래프는 초록 박스죠? 그죠? 초록 박스예요. 그러면 자 초록 박스라면 초록 박스가 얘기하고 있는 영역은 이 선보다 오른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어떨 때? 그렇지, x가 1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치? 이렇게. 응?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려서 푸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페이지에 62번도 한번 볼게요. 62번. 자, 62번은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것은 그랬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5개 다 어떻게 보면 돼? 그려보면 되죠. 그죠? 근데 그려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이 꼭지점과 어디로 볼록한가만 알면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는지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애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현서가 해볼까? 일단 꼭지점이 어디고? 0,-4 여기쯤에 있을 거고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는 건 택도 없죠. 자, 1번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윤이가 해볼까? 여기 꼭지점이 어디고? 1,0 여기쯤에 있겠죠?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요렇게 그려지겠죠? 모든 사분면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죠? 탈락. 자, 3번은 민준이가 해볼까? 얘는 꼭지점이 어디지? 마이너스 1, -1,-1이죠. 그럼 -1,-1 여기쯤에 있을 거고 어디로 볼록해 민준아?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봐봐. 이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1, 2, 3 이렇게 세 사분면을 지나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때는 어때요? 그죠? 이때는 1, 2, 3, 4를 다 지나죠. 이렇게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가끔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뭘 확인해 보면 정확해진다 그랬니? 네 머릿속에 있다. 이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는 결정적으로 뭐가 다를까? Y절편. 그렇지, Y절편이 달라. 그래서 Y절편을 확인해 보면은 빨강인지 파랑인지 정할 수 있죠. 근데 Y절편은 어떻게 찾는 거지? Y절편요? 너 설마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복습해야 되는데 아까 Y절편은 일반형에서 끝에 있는 게 Y절편이었지. 이거는 꼭지점의 Y좌표잖아. 네. 그치? 네. 그 Y절편을 찾는 방법을 기억해봐. 어떻게 하면 Y절편? 바꿔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요.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늘 Y절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은성이가 말해줄래? 그렇죠. X에 0 넣는 거예요. 그지? X에 0 넣는 거는 일반형에서 넣든 표준형에서 넣든 결과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X에다 0 집어넣어보면은 2 빼기 1이니까 얼마 돼? 1 되잖아. 양수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빨강이 아니라 파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네. 그러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지는 하나. 않죠. 그쵸? 예, 그래서 Y절편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꼭지점이 어디니 시우야? 2,1이죠. 그럼 뭐 2,1 여기쯤에 있을 거고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죠. 그럼 이것도 애매하잖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폭이 겁나 넓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게 뭘 확인해 볼까? Y절편을 확인해 보자. 어떻게? X에 0 넣어서. 그러면 마4 플러스 1이니까 마3이죠. 그럼 파랑처럼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지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분면을 확인할 때 여러분 y절편까지 체크하시면 완벽하다.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것도 그런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잘 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72번만 풀고 마칠게요. 오늘 내 예상보다 빨리빨리 잘 나갔는데 진도를. 아 우리 현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안 오냐. 자 72번은 넓이 찾는 문제인데 보통 넓이 찾는 문제에서는 뭘 먼저 다 구해야 돼? 필요한 점들의 좌표를 따다다닥 찾고 그 다음에 넓이 찾으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좌표 찾기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그래프는 요놈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돼요. 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6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는 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요놈의 식은 y는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딱 보면 느낌 오죠? 여기가 얼마겠어? 빨리 대답해요. 빨리 푼다. 이거 얼마? 얼마 콤마? 그치 0,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저기 아래 여기가 얼마겠어? 0,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같은 점들이 이제 무슨 점들이에요? 빨리 대답해 용서가. 무슨 점들이야 이런 점들이? 이게 무슨 점들이야 이거? 오늘 용석이 때문에 일찍 못 간다 이거. 그냥 대놓고 그냥 x절편 이렇게 알려주지 그래요. x절편이잖아. x축하고 만난 점이잖아. 어떻게 찾아 용서가? 그래요. y의 0대표.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풀마 3이 나와서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좌표는 다 찾았으니까 이제 요 도형의 넓이를 찾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거기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어떻게 할까? 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둘 다 밑변이 6이고요. 큰 놈은 높이도 6이죠. 그죠? 큰 삼각형은 18이 됩니다. 넓이가. 근데 작은 삼각형은 밑변은 6인데 높이가 3이니까 넓이가 얼마가 돼? 9가 됩니다. 그래서 빼면 답은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는 요 페이지 55페이지까지 44부터 55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